배연 설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기 측하고 배기 측,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은 배기 측 부분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측은 배출구가 있고요. 배출할 수 있는 입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출기,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배출하는 기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풍로, 배출할 수 있는 바람의 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배출 통로, 배출하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우선은 먼저 배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구는 이제 상한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상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통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고요. 앞서 이제 배출량에서는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이제 두 개가 없고, 여기에서 좀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에 내용 보시면은 벽이 구획되어 있을 시, 그리고 제형 경계벽으로 이제 구획될 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배출구는 설치되는 데는 천장, 반자, 그리고 이제 벽에 설치될 수가 있는데요. 벽에 설치될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은 중간 윗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 밑에 1번에 B번은 폭이 가장 짧은 제형 경계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그리고 2번의 A번, 그때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 거리가 2m 이상, 그리고 2번의 B번 같은 경우에는 제형 경계 폭이 가장 짧은 제형 경계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벽구획 시에는 천장 또는 반자,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그리고 제형 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는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 부분에 설치할 것, 그리고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 제형 구역에서 제형 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형 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통로의 경우, 그때는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 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형 경계로 구획되는 경우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벽 또는 제형 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이 해당 예상 제형 구역에서 제형 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형 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으로 이제 수평거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평거리는 10m 이내마다 배출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배출기. 저는 이제 배출기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얘는 캔버스 양입니다. 이 캔버스 양은 제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이를 보면은 엄청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캔버스 양의 똥배라고 이제 암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전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전동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배풍기.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캔버스인데 펌프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프도 이렇게 전동기가 있고요. 전동기를 통해서
임펠러를 돌려주는 거죠. 임펠러를 돌려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펌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전동기가 있고 이제 거기랑 연결된 이제 배풍기가 있고 근데 이제 연기가 이제 전동기 쪽에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제연 설비는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라는 부분은 펌프를 따지면 후렉시블 같은 거예요. 이제 유동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동기가 돌아가면은 그 진동 때문에 이제 배관에 무리가 갈까봐 이렇게 설치를 해준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 볼게요. 네, 캔버스 약의 똥배 이렇게 암기하시고 캔버스는 이제 방금 본 이제 캔버스고요. 그리고 양은 배출량 그리고 동배는 전동기 이제 배풍기죠. 캔버스는 내연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열이 지나가는 곳이죠. 열에 내성이 있는 걸 예, 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출량, 배출 능력이 필요한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전동기제 배풍기에 대한 내용은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제 아까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 처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은 전동기랑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전동기 부분은 내열 처리를 한다는 말이 안 써져 있는 거고요. 배풍기 부분은 아무래도 열이 지나가니까 이제 내열 처리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 풍도. 이 배출 풍도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재질하고 두께하고 이제 풍속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재질하고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은 배출 풍도는 아연 도금 강판 재질에 대한 내용이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재질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셔야 암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암기하실 때 뭐 특별한 규칙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데 우선은 여기는 300 차이가 나고요. 여기가 이제 750, 또 여기도 750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밑에 0.5에서 0.6은 0.1 차이죠. 이제 나머지는 다 0.2 차이가 난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속에 관한 내용은 흡입 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출 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흡입 측하고 배출 측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